안녕하세요. 라인 잉글리시 라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고3 7월 모의고사 분석 영상이고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어렵다라고 질문했던 문항들 위주로 영상 촬영해 놨으니까 여러분 복습 자료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다 쉬웠음 개꿀 하고 뭐 크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항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풀만했다 뭐 그래도 뭐 괜찮았다라는 반응인 것 같아요. 점수도 실제로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자신감으로 그럼 좋은 분위기로 쭉 이어가서 뭐 8월, 9월 특히 9월 모의고사에 좀 여러분이 좀 포텐을 많이 터뜨렸으면 좋겠어. 자, 지치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 덥다고 지치지 말라고. 자, 그럼 우리 34번 문항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Are you ready? I'm ready. I'm ready.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자, 34번 우리 빈칸 추론 문항. 소재가 좀 어려웠나? 항상 이런 식의 뭐 예술에 관련된 소재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지난 6월 모평이었었나? 그때도 예술에 관련된 소재가 나왔을 때 좀 뭐 그것도 빈칸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어려웠다, 헷갈렸다라는 좀 반응이 있었거든. 소재가 그냥 예술 자체가 좀 낯선가? 여튼 한번 확인해 볼게요. Neither Einstein relativity nor 일단 neither nor라는 표현이 보이네. 아인슈타인 뭐 말해 뭐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 야, 여기 뭐 말도 안 돼. 저기 있을 자격이 없지. 근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혹은 batch, fugue 밑에 서곡이라 나와 있는데 뭐 batch라고 있지만 우리는 다 바흐라고 그러나? 바흐라고 읽을 거예요. 바흐의 서곡 둘 다 are such stuff, 그런 어떤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니다. neither nor니까 둘 다 아닌 거잖아. 여기 such라는 단어랑 짝꿍으로 그치 as,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such as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 사실 such as는 무조건 붙여 쓰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아마 은근 많을걸. such as가 그래 like와 비슷한 의미로 예시를 나타낼 때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우 물론 맞죠.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such하고 as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 이럴 때는 뭐 크게 의미가 물론 다른 건 아니지만 such A as B라고 할게. B와 같은 A라고. as라는 단어가 뭐 전치사로 일반적으로만 전치사의 기능은 담당하지만 지금 이 문장도 그렇지만 간혹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기능으로 활용이 될 때도 있어요. 뒤에 다른 게 아니라 뒤에 주어동사 문장에 나온다면 이 as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기능을 쓰였구나. 물론 해석할 때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뭐냐 참고만 하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나 대시 아니고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완벽한 찐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그와 좀 비슷하게 기능이 좀 겹친다라고 해서는 유사 관계대명사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다시피 관계대명사는 특징이 뭐였지? 그거는 아시잖아요. 입을 꾹 닫고 있네. 그리고 모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구조다. 여기도 is made on 다음에 뭐가 on 전치사 목적어 없네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뭐 유사 관계대명사란 말 자체를 물론 상관없고요. 해석할 때는 크게 차이점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바흐의 서곡 둘 다 such stuff 그런 것이 아니다. stuff는 물건, thing이랑 비슷한 말이잖아. 어떤 것이 아니냐면 survival is made on, 생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생존이 만들어진다 이 말은 생존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먹고 사는데 살아남기 위해 상대성 이론이나 뭐 바흐의 뭐 이런 서곡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둘 다 일단 배를 불리게 해줄 만한 건 아니니까. Yet 하지만 바로 말을 뒤집어 버리는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네. 하지만 each 각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바흐의 서곡 각각은 is perfect example 완벽한 예시가 됩니다. 뭐 human capacities 인간의 능력들의 예시가 된대. 뭐 능력들 that were essential to our having prevailed. 일단 be essential to가 전치사로 쓰인 거 보이시죠? 왜?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잖아. 동사가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아니네. 그럼 전치사 다음에 일단 명사, 뭐 ing 동명사가 이제 출연을 할 텐데 여기에 물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hav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동명사로 쓰인 거고 having prevailed는 동명사의 이제 완료 형태로 완료 동명사라고 하는데 그냥 뭐 모양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 ou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있으면 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석을 있는 이가로 한다는 거. 뭐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였고 여러분이 우리의라는 말이 뭔 개소울? 뭔 말이지? 우리를 여기 혹시 us가 나온다 하더라도 뭔 말이야? 뭐라는 거야? 말이 툭툭 끊기고 연결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있는 이가로 바꿔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having prevailed 우세하다 만연하다 prevail 동사 우리가 이렇게 우세해 왔던 쭉 지금까지 널리 뭐 생태계에서 이런 자유환경에서 잘 살아왔다는 뜻이겠네. 살아왔던 것의 필수적인 인간의 능력에 좋은 예시가 되는데 뭐지? 색깔 펜으로 좀 바꿔서 볼게요. 또 발동됐어요. 그래 변태 같은 기질이 또 반영됐네. 좀 이쁘지 않았어. 네 얼굴이랑 가꾸라고? 응 알았어. 이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 바흐 그래 그런 뭐 특징들. 물론 아인슈타인과 바흐가 첫 문장에 생존에 뭐 관련된 생존을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아니야. 하지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바흐의 서곡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항목들은 완벽한 예시야.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뭐 우리가 잘 버텨온 잘 뭐 어떤 우위를 점하는 우세한 위치에 필수적이었던 우리 인간의 능력의 예시가 된대. 생존에 직결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아인슈타인 바흐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잘 생존을 해 나가는데 또 중요한 어떤 능력치의 일부는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동물에 비해 더 우세하고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의 분야는 맞구나. The link between scientific aptitude, 과학적인 aptitude, 재능, 적성.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 뭐 뉴턴도 뭐 그렇고 어떤 과학자가 만들어낸 업적들, 그런 과학적 재능과 solving real world challenges, 현실 세계의 어려움들, 도전들을 풀어내는 것 사이의 관계는 maybe more apparent, 아마 좀 더 명백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치 과학을 잘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 어려운 도전들을 풀어나가는 것과 관련이 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지금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과학적 재능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minds that 어떤 마음, 정신, reason with apology 여기서 reason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인 거 보이시나요? 왜? that 다음에 지금 관계대명사 좀 쓰이고 reason 지금 다 뒤에 minds that represent minds that imagine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마인드를 쭉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reason은 관계대명사 that에 동사로 쓰인 거고요. 우리 동사로 쓸 때 reason은 뭐였지? 그래, 추론하다 그래.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정신이냐면, analogy, metaphor, 유추, 그리고 은유. 뭐 analogy 비유란 뜻도 있죠. 뭐 비유, 뭐 유추와 은유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뭐 정신. Minds that represent with color and texture, 색깔, 그리고 texture, 질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생각들. Minds that imagine with melody and rhythm,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상상하는 그런 생각들. 여기까지 쭉 다 주어였고요. are, 이게 동사. 이런 것들은 바로 빈칸의 정신이다. 지금 but 다음에 mind 쭉 열거된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아인슈타인은 말 그대로 과학자고 바흐는 음악가 예술가잖아 지금. 둘 다 생존에 직결되는, 생존에 뭔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근데 각각은 좋은 예는 될 수 있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과학적 재능, 아인슈타인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재능과 실제 현실 세계 문제를 푸는 거는 더 명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유추와 은유를 통해 색깔과 질감, 멜로디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하는 걸까? 아마도 예술에 가깝지. 뭐 다양한 뭐 예를 들면 유추와 은유를 통해 하는 것은 말로, 언어, 시인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소설가들. 색깔과 질감, 이거는 뭐 그림을 그리는 뭐 화가일 수도 있고요. 뒤에는 멜로디, 음악가. 어쨌든 예술의 분야라 본다면 예술가들. 이런 정신은 빈칸의 정신이래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요 위치라고 하는 게 생뚱맞게 이게 위치가 뭐지? 맨 앞에 위치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땡땡땡 합니까? 물어보는 의문사인가? 해서 쭉 읽어봤는데 알아? 존나게 긴데? 뒤에 봐도 어쨌든 간에 물음표는 안 보임? 이게 뭐야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위치는 원래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실 보편절 쓰는 패턴은 분명히 아닌데요. 문법적으로 사실 조금 뭐 오류가 사실 있는 거지. 근데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한 거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앞에 마침표가 아니라 커마를 찍고 이렇게 커마 위치하고 쭉 원래 연결해서 써야 되는 관계대명사의 종류야. 가끔 뭐 비커워즈도 그렇고 이런 원래는 어떤 주절과 문장을 쭉 하나로 묶어서 써야 될 거를 일부러 좀 강조를 하기 위해 또 분산시키기 위해 이렇게 좀 분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이것도 지금 쭉 봤을 때 뭐 어느 것이 뭐뭐 합니까? 라고 뭔가 물어보는 건가? 쭉 타고 왔지만 물음표가 안 보여. 그러면 그냥 문장인데 위치로 시작하는 문장은 없어요. 말이 안 돼. 의문사가 아닌 것은. 근데 지금 분명히 떡하니 마침표다? 그거는 그래. 앞에 문장이랑 연결된 관계대명사의 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 이런 정신들, 뭐 예술가의 정신들인 것 같아, 지금 문맥상. 이런 것들은 빈칸의 정신인데, 이게 뭐냐? which is all. 이 모든 것들은 just say.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just는 뭐 당연한, 정당한 이런 뜻인 거. 형용사로 우리가 그냥 단지라 할 땐 부사로 쓸 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앞에 문장이 The arts 여기 나오는 예술이라는 것이 may well have been vital. 예전에도 뭐 한 번이 아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may란 단어 뜻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좋다라는 그 뜻에 강조를 하기 위해 well이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well은 충분히라고 하는 말로 얘를 강조하는 말일 뿐이지 뭔가 의미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뭐일지도 모른다. 충분히 뭐 해도 좋다라고 강조하는 말. 그럼 그건 둘째 치고 뒤에 have 플러스 pp라는 모양이 붙었네. 이건 뭘까? 우리 조동사 may나 can't, must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과거를 나타낸다는 거. 그러니까 may well은 지금 뭐일지도 모른다. 지금 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라면 may well have pp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당연히 충분히 뭐 해도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임이라는 거. 예술은 충분히 분명히 과거의 vital, 우리 어근 시간에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다. For 뭘 위해? Developing the flexibility of thought, 생각, and fluency of intuition, 직관의 유창성. 우리 fluent란 단어의 명사와 형태, C도 역시 명사의 전미사, 어떤 직관적인 능력. 자, 그럼 우리 생각의 유연성 좀 색깔로 구분해 볼게요. 생각의 유연성과 그리고 직관의 어떤 유창성,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을 거다. 뭐가?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술이야, 예술이야. 예술. That our relatives needed, 우리의 어떤 친척들이, 그래서 친척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갑자기 뭐 친족, 뭐 종족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긴 갑자기 친척은 좀 그렇고요. 친족, 종족들이 필요로 했었던, 여기 fashion이라는 단어가 아마 갑자기 스피어는 창인데 창을 패션 뭐야? 여러분 fashion이라는 단어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fashion 유행, 옷 입는 스타일 말고 동사로 쓸 때는 fashion이 뭐였니? 그래, 만들다라는 뜻이 있었잖아. 창을 만드는데 to invent cooking, 요리를 뭔가 발명하는데 to harness the wheel, 바퀴를, 원래 harness라는 것은 마구거든. 마구가 뭐냐면 말의 입이란 뜻이거든. 말의 입에다 재갈 같은 거 물리잖아. 뭐해? 뭔가 워워워 하면서 뭔가 막 당기잖아. 그게 없으면 아주 지 멋대로 그냥 통제가 안 되거든. 마구, 말의 입에 뭔가 재갈을 물리게 한 게 그냥 harness인데, 그걸 통해 말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우위를 점하게 된 거지. 그런 뜻으로부터 harness가 동사로 쓰면 이용하다야. 말의 입, 마구라는 뜻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바퀴를 이용하고, and later 나중에는 to write the mass in B minor, 밑에 단조 미사곡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and later still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 to crack our rigid perspective on space and time, 공간, 시간에 대한 우리의 rigid, 굳은, 경직된 perspective, 관통에서 뚫어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관점, 우리의 경직된 시각을 crack, 깨다, 균열을 내다, 깰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했던 그런 어떤 생각의 유연성과 직관의 유창성을 개발하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거다 말해줄 거다. 아, 그러면 앞에 뭐 당연히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 뒤에 문맥상 뒤에 일단은 이런 앞에 빈칸의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뭐 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이런 생각의 유연성과 직관의 유창성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직관의 능력, 유창성, 생각의 유연성이냐면 우리의 친족, 종족들, 조상들이 쭉 이런 거 하는데 필요했었던
그러면 지금 창을 만들고 요리를 발명하고 바퀴를 이용하고 이런 거는 생활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네. 생존에 되게 중요한 것들 아닌가? 근데 그게 예술에서 뭔가 도움을 받은 거네. 그럼 한번 비슷한 게 있나 볼까? 1번 divert 전환하다, 뭔가 바꾸다 뜻인데, imagine away from innovation, 이 상상력을 전환시키다, away 멀리, from innovation 혁신으로부터 이 상상력을 멀리 전환시키다, 돌려버리다. 혁신과 상상력을 한마디로 분리시키는 거네. 2번 cultivate 경작하다, 육성하다, more flourish, thrive, prosper 다 동의어로 번영하다, 번창하다 라는 뜻이고요. 좀 더 flourishing, 번영하는, 번창하는 cognitive, 인지적 landscape. 물론 landscape가 풍경이지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 선지만 보더라도 인지적 풍경, 무슨 뭐 경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이 풍경이란 말이 지금 어색한 경우 지금 저 풍경이 경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하게 되면 뭐 영역 정도? 주변 환경? 좀 더 번영하는 인지적인 어떤 영역을 cultivate 이 단어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경작하다 라는 뜻인데 지금 직접적으로 농사에 관련된 소재가 아니라면 이 경작이라는 의미가 육성하다, 기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3번은 keep humans from, keep from ing 누가 뭐 하는 거 막다, 인간이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걸 막는다. 4번 exclude morality 도덕성을 제외시킨다. 과학 의사결정으로부터 도덕은 빼고 비도덕적으로 막 한다는 건가? 5번 define boundary between art and science 예술과 과학 사이에 경계를 정의 내린다. 일단 우리가 아까 빈칸의 내용은 일단 좋은 긍정적인 어감을 쭉 전개된 걸 봐서는 1번 부정적인 내용이랑 탈락, 3번도 부정적인 뉘앙스, 4번도 부정적인 뉘앙스라 일단 방향성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조금은 내가 생각했던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일단 지워버리고 뭐 일단 2번과 5번 중에 우리가 선택을 좀 해도 될 것 같아. 일단 뭐 생활 전반적인 어떤 두루두루 예술이 뭔가 관여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Across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수십만 년에 걸쳐 artistic endeavor 이런 예술적인 endeavor 노력들은 may have been 또 나왔네. 그래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말 아마 playground of human cognition 인간의 인지 능력의 운동장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예술적인 노력들이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의 어떤 운동장이라는 것은 뭐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었을지 모른다. 여기 지금 자, 선택지에 봤던 비슷한 게 보이긴 하네요. Providing a safe arena 안전한 원래 아레나는 경기장이지만 이것도 역시 좀 경기하는 건 좀 아닐 거 아니야. 플레이그라운드랑 마찬가지로 어떤 무대 for training our imaginative capacities 우리의 상상력의 풍부한 능력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아주 안전한 무대 and infusing them with a potent faculty for innovation 또 혁신을 위한 강력한 potent
faculty, 능력을 infuse, 주입하다, 안에다 넣다, 주입하다. 이 단어도 역시 항상 짝꿍으로 with와 같이 있다는 거. infuse A with B, A를 A에 주입하되 B를 가지고. 자, 혁신을 위한 강력한 능력을 them, 그것들. them이 가리킨 건 당연히 앞에 뭐겠어. 능력, 아이고. 이런 인간의 상상력의 어떤 능력들, 그것들의 뭔가 혁신의 능력도 채워줄 수가 있는 어떤 무대를 제공해 준대. 뭐가? 예술적인 노력들이, 예술. 그럼 예술적인 노력들이 정말 우리한테 전반적인 능력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는 거네. 뭐 정말 뭐 그림 그리고 뭐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뭐 혁신도 도모하고 뭐 다른 뭐 기타 생활 영역 전반적에 걸쳐 또 생각의 영역에도 뭐 당연히 관여하고. 그러면 지금 예술 자체의 특징을 얘기한 거지, 예술과 과학을 경계를 짓자. 이건 약간 문맥상 전혀 무관한 내용이네. 그냥 예술을 강조하는 것 뿐이었지,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좀 우리가 확실히 규정하자. 예술과 과학은 다른 거다. 이거는 일단 소재가 너무 아니었고. 그럼 당연히 2번으로 우리 갈 수가 있겠네요. 좀 더 번영하는 인지적인 어떤 영역. 지금 다 단어가 느낌이 playground, arena, landscape, 다 영역이라고 하는 활동 무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의역될 수 있는 단어들, 특징도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기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예술이라고 하는 첫 소재를 등장시킴으로써 이게 생존과는 직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둘 다 중요하대.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과학 얘기 언뜻, 과학과 실제 현실 세계 문제 푸는 게 관련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예술 정신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예술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보다시피 다 예술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거든. 과학과 예술은 다르다! 경계를 짓자! 이거는 아니었고요. 나머지는 일단 너무 터무니없는 반대, 좀 부정적인 뉘앙스라 지금 분명히 예술에 대한 칭찬,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쭉 하고 있었잖아요. 방향성으로도. 오케이. 자, 38번 넘어가서 우리 문장 3위 문제로. 자, 38번 넘어갔죠? 아까 34번 빈칸이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글쎄 소재 어떤 내용을 100% 이해를 하고 푸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 그래야지 뭔가 푸는 게 속 시원하게 딱 답이 이거구나라고 본인도 만족스러울 테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답은 대충 고르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또 지금같이 방금 3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뭔 말인지는 정확히 알 듯 말 듯 하지만 대충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속 시원하게 이렇구나, 오케이, 이 새끼 그냥 무슨 말인지 딱 간파했어. 그러니까 아닌데 어쨌든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한번 봤더니 접근해봤더니 예술에 대한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안 좋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 일단 탈락시켜. 일단 안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두 개를 남겨놨는데 뭔가 과학이랑 뭔가 정의를 규정을 짓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여차저차 속을 하다 보니까 하나 남은 게 2번이었어. 충분히 푸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물론 내용도 대충 짐작했을 거라 봐요. 자, 38번 주어진 문장 봅시다. 아하하. 여기서 여러분 이 no라고 하는 거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또 지금처럼 문장을 조금 접할 때 not any라고 풀어서 접근하면 좀 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더 수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no가 not any와 같은 말이라 우리가 no를 not any를 좀 분리시켜서 접근하면 해석할 때나 좀 문제를 푸는 어떤 또 상황에서 좀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던 거 최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어진 문장 by now 지금쯤 되면 designers worked predominantly 디자이너들은 주로 작업을 했어요. within factories 공장 안에서 and no longer 다 알고 있는 뜻이 더 이상 designed for individuals 개인을 위해 설계하지 않아요. but for mass market mass 대중 매스 미디어처럼 매스 마켓 대중 시장을 위해서 이거 뭐지? 혹시 주어진 문장이 약간 애매했다면 당연히 지금 본래 의도대로 잘 받아들으면 다행인데 이게 조금 알듯 말듯 조금 막혔다면 바로 여기에서 이거를 못 잡아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 이 디자이너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개인을 위해서가 더 이상 아니라 대중시장, 그냥 대중들이 있는 그냥 모든 사람이 있는 시장에서 일했대. 이거를 여러분 눈여겨봤으면 확실히 답에 좀 근접했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너무 잘한 거고. 개인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시장에서 일했다는 거 디자이너들이 이제 이 정도. 자 봅시다. 지금이라는 시간도 일단은 earliest 가장 초창기에 가장 이른 초창기에 indication 징조 징후 이런 지표 이런 것들. 한마디로 indicate란 단어 동사 알고 계신가요? 이 뜻이 뭐야? 그래 지금 나타내다 보여주다니까 보여주는 거 해도 괜찮고 여기서 다 파생된 명사니까 of the need for inspiration for fashion direction 패션의 어떤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패션의 방향에 대한 영감에 대한 필요성의 가장 초창기 때의 어떤 징후들은 패션의 방향성의 영감에 대한 요구사항의 초창기 징후들은 are possibly evidenced 아마 evidence가 그래 알다시피 원래 evidence 하게 되면 증거잖아. 지금 are evidenced 하고 비동사 PP 형태의 ed라는 모양 붙인 거는 분명히 동사처럼 활용이 됐다는 거네. 그치? 이런 것들이 아마 evidenced 뭔가 증거화되어 있다. 증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 정도로 by a number of many. the number of는 뭐였지? 여기 대신에 the 하게 되면 그래 숫자. the number of은 뭐뭐 숫자라는 거. 이거는 알고 있을 거라 봐요. 많은 British manufacturers 영국의 제조업자들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 around 1825 대략 1825년도에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영국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뭔가 증거로 남겨져 보입니다. 뭔가 목격될 수 있다라고. Where they were where의 선행사는 당연히 옆에 미국의 나라에서 그들은 much inspired 그들은 누구겠니? 그래 영국의 제조업자들은 많이 영감을 받았어요. by lightweight wool 가벼운 무게의 울 blend 섞인 울 소재가 섞여 있는 fabric 직물들. produce for outerwear 밖에다 입는 거 겉옷 외투를 위해 생산되는 그런 가벼운 무게의 그런 울
혼방의 직물들에 의해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The ready to wear,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말은 뭐냐면 기성복에, 그러니까 언제든 입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 누구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기성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95사이즈, 100사이즈, 뭐 80사이즈 이렇게 그냥 뭐 마트는 그렇고 매장에 가면 사잖아. 그냥 뭐 11공에서 뭐 주문해서 뭐 사기도 하고 그런 것들. 기성복의 그런 분야는 was established, 확립이 되었습니다. Much earlier, 훨씬 더 빨리 미국에서 than in Britain, 영국보다. 특이하네. 어떤 영국보다는 미국에서 훨씬 더 이 기성복의 분야가 자리를 잡았대. And with it, 그 사실과 함께 came new challenges,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Previously garments, 이전에 의복들은, garment는 의복이야, 옷이야. 의복들은 were custom made, 요거. 그러니까 처음에 ready to made란 단어와 좀 대립되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ready to wear는 언제든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완성이 되어 있는 기성복이라면 custom made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해 만들어진, 맞춤 제작된, tailored,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옷인 거지. 이전의 옷은 by skilled individual,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later became known, 나중에 알려진 as, 뭐로써? 혹은 recognized as, 뭐로 또 인지된, 인정받은, 뭐로 인정받은? 여기 as에 들어갈 목적어 요거 공통적으로 쓰다 보니까 요거 뒤에다 한 번만 좀 기재를 한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라.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 알려지거나 이게 인정받게 된 거지. 어쨌든 옷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 제작, 누군가를 위해서 딱 그 사람을 위한 옷으로. These handmade garments, 야야야야, 이거 봐라. These, 이것들, 이런 지시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앞에 문장과 관련이 있어야 돼. 만약에 공백이 보인다 싶으면 여기가 이제 답인 거고. 이러한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진 의복, 손으로 만들어진 거? 맞춤 제작한 거. 그래. That are now accepted, 이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는 as being the fashion garment, 패션 의류로서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of that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패션 의상으로서, 그 당시 옛날에 패션 의상으로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이런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의류들은 only made, 오로지 만들어졌습니다. For those, 우리가 독해할 때 those는 뭐라 그랬지? people, 사람들이 했잖아. With the means, 수단, 방법. To pay for them, 그것들, 그 옷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 그 돈을 낼 수 있는 수단, 한번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만들어졌어요. The lesser, 더 적게 privileged, 특권을 갖고 있는, 더 적게 특권을 갖고 있는 mass market, 대중의 시장. 그럼 요거만 보고 대중시장 3번이구나 라고 해서 3번 고르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3번일 수도 있고요. 더 특권이 적었던 그런 대중의 시장은 were homemade and handed down garment, 집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handed down, 물려진, 전수된 그런 garment, 옷. 자, 여기서는 homemade and handed down이 병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특권이 없는 일반 대중들, 일반 대중 시장에서는 집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물려받은 의상, 옷을 입었어요. Later, 나중에 by the en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끝날 무렵 fashion was more readily. fashion은 좀 더 readily, easily. 이 단어 ready라는 단어 때문에 맨날 준비 이거랑 좀 다른 단어야. 쉽게 이용 가능하고 affordable 구매 가능하게 되었어요. To all classes 모든 계층들에게 이용 가능하고 구매 가능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Thus 그래서 결론적으로 the direct communication 직접적인 communication link 이런 소통의 연결은 between the designer and the client 디자이너와 고객 간의 이런 직접적인 의사소통 연결은 더 이상 no longer exist 존재하지 않아요. 디자이너는 had to rely on 의존해야만 했대 anticipating 예측하는 것에 the needs and desire 요구사항과 욕구들 뭐 새로운 패션 고객들의 이제는 한 명 의뢰인과의 어떤 소통은 없대. 왜? 이제는 한 명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다수를 위해서 뭔가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어진 문장이 이제는 디자이너들은 개인들, 사람 한 명 한 명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대.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단 3번 일단은 1번, 2번은 절대 아닐 거고요. 3번에서는 대중시장에 나왔으니까 시장 단어만 먹고 끼워 맞춘 거는 그거는 너무 위험하게 성급했던 것 같아. 디자이너들이 이제는 혼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을 위해서 옷을 공장에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건데 지금 2번에서는 돈이 많은 부유층들은 돈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만의 옷을 맞춰 입었대. 돈이 없는 lesser 더 특권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만든 물려받은 엄마한테 친정한테 물려받은 옷을 입었다라고 했고 그냥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산업혁명 끝날 무렵의 패션은 이제 모든 계층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대. 그래서 뭐 이제 개인과의 소통은 필요 없게 되었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들에게 이용하게 되었다. 나중에 산업혁명이 끝날 무렵에 산업혁명이 끝날 무렵도 옛날 아닌가? 어쨌든 간에 뭐 이제는 개인과 이제 소통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디자이너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개인과 소통하기보다는 대중들과 이제 소통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거지. 대중시장에서 모든 계급, 계층들 누구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들,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한 옷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한 명의 고객이 아닌 대중들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individual 한 사람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한 사람과 고객과 한 사람의 고객과는 이제 소통하지 않아. 왜? 같이 그 사람이 위해서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막 연결될 수 있겠네요. 조금은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단어 같은 거 혹시나 이런 3번 같은데 뭐 손이 왔다 갔다 했다면 단어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고 의미적으로 조금 의미가 좀 더 필요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 개인이 아니라 얘는 대중시장, 대중들을 위한 일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제는 개인과의 소통은 어떤 고객이지 의뢰인과 소통은 이제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글이었네요. 자, 41번 넘어가 볼게요. 41번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많이 헷갈렸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게 설명하는 내용 자체는 뭐
단순한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아마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이미지가 좀 그려지거나 이게 뭔지 알았으면 하고 좀 더 수월을 했을 것 같은데 참 이게 좀 함정이었네. 그래도 문제는 어쨌든 풀어내야 되니까 물론 뭐 모르는 대로 뭐 해야지 어떻게 해. 뭐 까라면 까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안 깔 거라고? 뭐 까기 싫으면 말고요. 어쨌든 문제 풀려면 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일단 41, 42가 최근에 어려운 건 맞아요. 이번 9월도 또 여러분 좀 더 신경 써야 될 문항인 것 같고 뭐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요즘엔 더 41, 42 구간이 좀 더 이제 은근히 오답률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 많이 된 것 같아. 여차하면 많이 찍기도 하는 것 같고 42번 특히. 일단 여기 지금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글처럼 보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소재, 앞에 소재파, 가끔은 소재파가 운이 좋으면 주제도 던져주는 경우 있지만 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후반부에 결론이나 주제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41번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우리 이런 지식만 갖고도 많이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41번은 여러분이 꼭 그래서 맞추길 바란다는 게 42번은 다 봐야 돼 사실은. 뭐 아니면 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주제를 빨리 캐치한다면 이런 주제니까 이 주제 이제 다 끼워 맞추는 거지. 이런 주제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이제 30번 어휘 문제처럼 하나하나 대입해 가는 것도 좀 한번 여러분이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봅시다. post 기둥들 hold up 이거 떠받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기둥 sign 표지판 street light 가로등 utility line 우리 전신주라 하죠. 전신주 송전선 이런 것들을 지탱하고 있던 그런 기둥들은 need to be strong and durable 강력하고 내구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가로등만 보더라도 갑자기 뭐 비 온다고 왜 비가 요즘 많이 왔잖아. 왜 이래 휘청거리네. 그러다 갑자기 빵 쓰러져 버리면 지나가다가 누가 대가리 맞고 내 대가리가 더 단단하지라 이런 사람 있을까? 아이고 내 대가리 하면서 대가리 터졌다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하고 바로 사망이지 거의. 강해야 돼 당연히. 충분히 withstand 견뎌낼 만큼 wind, storm, tsunamis, and earthquake 이런 자연재해들 강력한 이런 자연의 힘의 영향력들을 견뎌낼 만큼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every so often though 하지만 이것도 하지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하지만이라는 말 문장 시작하자마자 하지만 말을 꺾어버렸네? 사실 소재가 기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매우 자주 이 똑같은 기둥 좀 분명히 좀 기둥이라는 얘기 좀 반복하고 있잖아? 기둥은 강력해야 돼. 근데 하지만 이 똑같은 기둥은 called upon 요청하다 요구하다 요청을 받게 됩니다. to do something crucial 중요한 무언가를 하게끔 하지만 fundamentally at odds with their everyday function 일상의 기능과는 at odds한 그런 무언가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매일의 기능과 이거한 무언가 뭔지 모르겠지만 고맙게도 땡땡 컬러로 도와주고 있네. 하지만 이라 했으니까 강력해야 돼. 하지만 이 기둥은 이렇게 돼야 돼. 뭔지 모르겠으니 at odds with 때문에 이 단어 일단 설명해야 돼요. 밑에 내가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They need to break easily on impact.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부서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건 아니지. 여기 1번 골랐으면 에이 야 여기 지금 반대말인 거 느낌 맞잖아. 우리가 분명히 강력해야 되는데 자연의 어떤 현상들에 버텨낼 만큼 하지만만 잡아냈다면 근데 하지만 반대말이니까 강력해야 돼. 하지만 쉽게 부서져야 돼. 그 말 되는데? 그래. 요게 이제 반대로 이제 뭔가 상충되는 거죠. 뭐야, 뭐 그냥 쌉소리지? 강력하고 당연히 부서지면 안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쉽게 부서져야 된다고?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기둥은 튼튼해야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쉽게 부서지기도 해야 되는데. 요 얘기 두 가지 패턴을 지금 접근해 볼게요. 지금 이거 한 다음에 일단 후반부로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 one of the ways 이제 41번은 공작하는 방식이에요. 42번이 좀 버거운 사람들은 방법 중 하나 to get robust pose. robust는 밑에 없네. 강력한 강한 강한 그런 기둥을 to break properly 적절하게 알맞게 부서지게끔 여기도 부서진다 나왔네. 이거 쉽게 부서진다 1번 A번 확인이 여기서 가능했네. 적절하게 부서지게끔 하는 방법 중 하나가 called 불린다 slip based system이라고. 어쨌든 부서지게 이 강력한 놈이 쉽게 아주 제대로 잘 부서지게끔 만드는 방식이 slip based system이라 불리는데 일단 부서진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subsequent 그 이후에 infrastructure 내부 기반 시설들 repair 이 수리는 becomes easier 더 쉽게 됩니다. 또한 in many cases 많은 경우들에 a new upper coast 새로운 상부의 어떤 기둥은 then simply bolted 아까도 볼트가 뭐냐 했는데 볼트야 나사 볼트를 하잖아. 조이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뭔가 이건 나사하고 그렇다 칩시다. 어쨌든 볼트가 동사로 쓰게 되면은 볼트를 조이는 거야. 볼트를 조이면 꽉 조여지게 되면 뭔가 강화되고 뭔가 튼튼해지겠지? 그렇게 의역될 수도 있고 뭔가 굳건히 하다라고 강화시키다. 이제 기본 의미는 볼트를 조이다. 단순히 볼트가 조여질 수 있어요. Upon the damaged base post 손상된 이건 모르니 베이스 밑 바닥의 포스트 그 아래에 있는 그거는 요구합니다. Less material work 더 적은 재료와 업무를 The critical plate to plate 판과 판의 이런 중요한 연결 관계에 on the pin 아래에 핀을 꼽는다. 슬립 시스템에 아래 딱 핀을 고정시킨다 이 말은 아래다 딱 뭔가 고정 말 그대로 어떤 기반을 잡다. 그래서 뭔가 기초를 이루다라고 의역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can be obvious 분명해질 수 있대. to the naked eye 맨눈 벌거벗은 눈이란 것은 안경 같은 거 안 낀 거 맨눈 혹은 tucked away 안 나왔네. under the plate cover 그 판 커버 아래 tucked away 될 수 있다라고. 물론 없으면은 그냥 없는데 이건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나는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거 갖고 일단은 우리가 이 글의 전체 줄거리 잡아보자면 무슨 기둥인지 여기 앞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 기둥들 전신줄을 세우든 아니면 표지판 같은 거 있으면 튼튼한 어떤 기둥 같은 거 이 원통 모양 이런 기둥 같은 걸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가로등을 이제 뭐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샤워부스처럼 돼버렸네. 어쨌든 이걸 기둥이라 치면은 이거 이거 소생시킬 수 없으려나? 뭐 조명이 있으면 일단 이렇게 조명을 달 때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표지판도 어떤 기둥 뭐 두껍지 않다는 어떤 기둥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뭔가 표지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라잉 이런 식으로 여튼 간에 이런 기둥이 튼튼해야 될 텐데 이런 혹시나 쓰러지거나 뭔가 뭐 혹시나 자리에서 그 위탈에서는 뭐 바닥으로 뭐 넘어지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쉽게 부서지기도 해야 되는데 약간 역설적인 내용이었긴 했는데 그래서 뭐 슬립 베이스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뒤에 맨 후반부에 봤더니 맨눈으로 뭔가 딱 그 고정 뭐 연결고리가 뭐 보이는데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기반 시설에 수리할 때 되게 용이하다 했고 더 쉽다라고 했고 일단 이 볼트를 뭐 일단 정확히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은 기둥에 대한 얘기라는 거 한번 1번 How street posts 거리의 기둥이 어떻게 도시의 경관을 망치는가. 일단 이거는 너무 아니지. 망치는 게 아니라 기둥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break away 무슨 뜻일까? break away 뭔가 부서져 멀리 갈 수 있는 부서져 떨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은 구할 수 있다. 목숨과 비용을 부서져 나갈 수 있는 뭐 기둥에 대한 얘기한 것 같고 일단 오케이. Fear road signs 도리의 표지판 일단 이건 뭐 생뚱맞고 Recycle material 재활용된 물질들은 이건 뭐 기둥이란 말 자체가 전혀 언급이 없는 약간 개 쌉소리네. 5번 딜레마 between safety cost 이것도 기둥이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는 잠정적으로 일단 2번이 기둥에 대한 얘기는 딱 2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2번을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보고 일단 2번 41번만 공략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기둥이라는 어떤 특징에 대한 걸 잡았으면 근데 이제 그걸 토대로 우리가 그 A에 일단은 대입을 해보면 쉽게 부서질 필요가 있다. 이거 확인 이미 했고요. B번에 Instead of using a single continuous post 단 하나의 연속적인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쭉 한 통으로 쭉 연결되는 거 그걸 사용하기보다는 그거 대신에 slip base 어떤 기초 토대가 이런 슬립 베이스 이름이 슬립 베이스니까 이 기초의 토대의 접근 방식은 joined 결합시킨다. two separate poles 두 개의 개별적인 기둥을 close to ground level 땅의 어떤 수치와 가깝게 using a connector plate 연결하는 그런 플레이트 판 어떤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일단은 이거는 instead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굳이 그냥 뭐 기둥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는데 하나의 포스트를 사용하기보다는 두 개를 연결하는 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쓰자는 거잖아. 뭐 나누어서 뭔가 쓰자. 이거는 그냥 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굳이 뭐 주제에 큰 줄거리가 대조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뭐 2번을 설마 고르진 않았겠지? 바로 딱 이거는 느껴졌을 것 같은데 맞죠? C번은 좀 연결되네. This joint 이렇게 결합이 되는 joint라는 것이 연결, 조합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연결, 조합되는 이 접합은 허용한다. pair 한 쌍, 그 쌍. 왜 쌍이라 얘기했을까? 그치 당연히 하나하나 두 개를 결합했다며 그 개별적 그 쌍을 지금 페어라고 한 거는 두 개를 합쳤으니까 break apart 이 합쳐진 한 쌍이 break apart 떨궈져 나가게끔 뭔가 분리되게끔 at intended juncture 의도된
접합점에서 뭔가 딱 떨궈져 나오게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딱 접합을 했을 때 뭔가 얘가 딱 여기서 딱 떨궈져 나가게끔 이 조인 이런 접합 부위가 연결 부위가 만들어 준대. 이것도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4번은 좀 기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뭐 주제를 보고 그 밑줄치 문장을 이렇게 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고요. 근데 보통은 지금처럼 이렇게 좀 글이 좀 짧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좀 글이 좀 길다 보니까 ABC가 좀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 뭐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여러분이 써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 짧은 글이고 좀 다 뭐 오밀조밀 붙어 있는 좀 그런 케이스라 그냥 처음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을 내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전공법으로 딱 보고 그냥 쭉 읽어 나갈 건데 하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당연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저는 근데 42번은 맨날 틀려서 뭐 어떻게 못 하겠는데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빨리 주제 파악할 수 있게끔 아까 내가 본 대로 딱 그 포인트만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봤을 때 뭔가 조금 어긋나는 게 보이게 있나 하고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좀 한걸 천천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당연히. 다시 보면 처음에 표지판, 가로등, 송전성을 지탱하던 그런 기둥들은 강해야 되는데 폭풍이나 쓰나미 같은 걸 견뎌낼 만큼 자주 하지만 이 똑같은 기둥들은 또 이런 기능을 뭔가 하도록 요구받는데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부서질 필요가 있대. 뭔가 망가져야 되는데 쉽게. If hit 만약 당연히 여기 they are가 생략이 된 거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 기둥들이 fast moving vehicle 빠르게 이동하던 차량에 의해서 뭔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pose 기둥은 need to come apart 떨어져서 와야 된다 이 말은 분리가 되는 거. 분리될 필요가 있어요. In just right way. 딱 올바른 방식으로 in order to reduce damage. 어떤 피해를 줄이고 save life.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동차 기둥이 뭐 음주운전하든 졸음운전하다가 기둥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 너무 땅땅하다 보면 차가 다 부셔버리면 오히려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하는 거지.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도. 기술자들은 많은 시간을 썼어요. spend 시간 ing. 이러한 apparent paradox. 명백한 역설, 파라독스, 역설. 지금 분명히 무슨 역설이 있잖아. 지금 강력해야 되는데 쉽게 부서져야 된다. 이게 뭐야? 개소리야. 이런 역설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썼대. 이게 두 가지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잘 강력하게 만들면 안 부서질 거 아닌데 부서져 줘야 되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중 하나가 강력한 기둥을 적절하게 부서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슬립 베이스라는 시스템이래. 이건 하나의 기둥을 사용하기보다는 두 개의 어떤 분리된 기둥들을 접합하는 거래요. 땅 높이 가까이에서 connect plate 뭐 연결판을 이용해서 this joint 이렇게 접합된 부위는 허용합니다. the pair 그 두 개 따로따로 떨어졌던 그 기둥들이 쉽게 break apart 이것도 분리가 되는 거. 오케이. at a intended juncture 의도된 그 접합 지점에서 It works basically like this. 이거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작동이 된 건데요. lower pulse 두 개를 합쳤다고 했으니까 더 낮은 기둥? 낮은 게 있으면 높은 게 있겠지 아마 뭐 이렇게 두 개를 합쳤으니까 낮은 게 있으니까 높은 걸 할게 이렇게. 땅이라 치면은 낮은 게 이제 뭐 A면 높은 게 B라 합시다.
낮은 기둥이 is put in the ground. 땅에 넣어집니다. 땅에 넣는다? 땅에 박히는 거. Then upper coat. 그 다음 위에 상부에 들어갈 기둥이 is attached to it. 여기에 딱 접합이 됩니다. 붙여집니다. Using the breakaway bolt. 뭔가 분리되는 볼트를 이용해서 여기 볼트를 여기다 조이는데 여기다가 이게 분리가 된다고 딱 떨궈져 나갈 수 있다는 거네. 우리는 웬만한 볼트를 조이는 건 떨궈져 나가지 않게 꽉 고정시키게 쓰는 거잖아. 여기서는 breakaway, 떨궈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분리시켜야 되니까. These bolts are made. 이 볼트는 만들어졌어요. Fracture, 파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파편화시키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 분리시키고 dislodge 밑에 있죠. 이탈시키게끔 하도록. 이걸 통해 우리가 또 뭔가 이 볼트를 쓰는 이유가 이거 떨고 나가게끔 한 거구나. 뭐 확인이 가능하네. When the post get hit hard. 그 기둥이 아주 심하게 강타당했을 때 세게 충분히. So the upper post 그 B 윗부분이 여기 윗부분이 gets knocked over. knockdown 된다 하잖아. 뭔가 쓰러지는 거. get knocked는 넘어뜨리는 거, 넘어지는 거, 쓰러지게 되는 거. over, knock over 완전히 넘어뜨려지는 거, 쓰러지게 되는 거. while 반면 lower post 위에 거는 그냥 확 치면 퉁 아이고 평 하고 쓰러지지만 아래 거 A 파트 땅에 박아둔 것은 어디 갔어? 반면에 낮은 기둥은 passes safely 안전하게 통과됩니다. under the moving vehicle 이동하는 차량 아래로.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충돌했을 때 가정해보자면 자동차가 빵 박으면 만약에 정말 단단하게 하나로 먼저 딱 기둥을 세웠다면 차가 나가 떨어지겠지. 기둥도 물론 데미지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기둥을 이렇게 일부러 나눈 거야. 두 개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만약에 갖다 박으면 쾅 박게 되면 B 파트는 쿵 쓰러져 그냥. 여기 볼트가 다 버르륵 다 빠지면서. 그러다 차가 바로 멈추나? 차가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럼 차가 통과할 때 A 밑에 있는 아래 로어 포스트는 차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 바퀴살을 슝 그냥 지나가는 거야 지금. When everything works as designed 의도된 것처럼 모든 게 작동하게 됐을 때 such pose 그 기둥들은 can also help slow down a vehicle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And minimize damage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뭔가 차량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데 피해를 줄이면서 subsequent infrastructure 그 이후의 기반 시설 수리는 become easier as well 또 쉬워집니다. 누가 뭐 가로등이든 때려 박았고 다 부셔졌으면 하나의 통이었으면 이걸 통째로 또 세우고 하는 게 일이었지만 이미 딱 기둥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냥 갖고 와서 딱 붙여서 볼트만 조이면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미리 설계해서는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는 볼트만 조이면 끝. 그럼 뭔가 수리 작업도 쉬워진다는 거지. In many cases 많은 경우들에서 a new upper post 새로운 이 윗 기둥은 can be bolted 볼트로 조여질 수 있어요. onto the damaged A 밑에 손상된 아까 분명히 손상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때 로어 포스트는 안전하게 지금 그냥 차량에서 통과됐다며 안전하게 지금 넘어갔다며 근데 손상이 왜 된 거야? 안전하게 됐는데 언데미 손상되지 않은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 여기 위에다 그냥 접합되는 거지. Which required less material work. 이렇게 하는 것이 재료와 수고를 덜어주고요. The critical plate-to-plate connection 이렇게 중요한 판과 판 A 파트, B 파트 연결시키는 이런 연결은 슬립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이런 이 시스템은 can be obvious to the naked eye 맨눈에 딱 눈에 보이고요. 혹은 tuck away 턱이라는 것이 턱 이렇게 뭔가 느낌 안 나나? 이 턱이 쑤셔넣다 밀어넣다 뜻이거든. Under the plate cover 판 덮개 아래 탁 쑤셔 넣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판 덮개에다가 이렇게 뭔가 쑤셔 넣어진다 이 말은 여기 있으면 덮개를 뭔가 덮어버리는 뜻이거든. 그림 아까도 살짝 봤지만 이 그림이 이거거든. 이게 방금 우리가 설명한 슬립 베이스 시스템이야. 어떤 건지 느낌 오지? 이렇게 지금 아래 부분에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조이는 거. 이게 차가 여기 핑쾅 박아도 여기 위에만 퉁 쓰러지고 아래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땅에 박혀 있는 이 아래 로어 포스트는. 그럼 우리는 위에 망가지 위에 거만 갖고 와서 볼트만 조이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슬립 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슬립 미끄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윗 기둥이 미끄러지든 그냥 슬며시 미끄러지든 그냥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기초 토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그림이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알았으면 뭐 너무 더 쉽게 이거 누가 알았겠어 이거를. 사실 나도 이거는 봤지만 이렇게 생긴 건 많이 본 적이 있지만 이름은 슬립 베이스라는 건 사실 몰랐거든. 근데 문제는 어쨌든간 풀 때는 뭐 충분히 앞뒤를 유추해서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드란 단어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우리 어드란 단어는 아까 우리 여기 위에서 어디였나? 여기 at odds with 여기 표현 때문에 똑같이 겹치네. 다른 색깔로 야. 어드란 단어는 이상한 혹은 홀수 이란 뜻인 거. 이건 뭐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odds란 단어가 아마 odds란 단어도 역시 우리 미인이나 민즈처럼 조금 다른 단어야. 좀 그래 좀 지읒같이 그래 족같아 그래. 어지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가능성, 뭐 확률 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경, 곤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B at odds with 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무엇과 부딪히다, 상충하다. 이건 여기 something, 무언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상황이 나올 때는 이 상황과 이것과 뭐 부딪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it's been somebody라는 뜻이 사람이 나왔으면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요. 그러니까 역경 곤란이라는 의미에서 뭔가 좀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래 뭐 불화 이런 뜻이 있거든. 불평등. 그 odds란 단어도 사실 좀 중요한 단어고 여러분이 좀 뭐 많이 좀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와가 아니라 알아둘 필요가 있는 단어야. 가능성 그리고 역경 불화라는 거 이거 이렇게 챙겨주세요. at odds with odds가 들어간 수거 표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질문 나왔던 거 한번 쭉 달아봤는데 뭐 소재나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좀 못 풀 수는 있지만 설마 다 좆대 봐라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냈겠어? 이미지나 상황이 잘 안 그려져도 분명히 지문에 풀 수 있는 단서는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41, 2번 같은 거 방금 장문 그런 거 여러분이 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어쨌든 문제 풀어갈 수 있게끔 일단 앞뒤 맥락을 좀 내가 좀 공략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 뭐 그렇다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느낌 어떠는지 모르겠네. 소재가 낯선 건 있지만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푸냐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번 9월 뭐 눈여겨봐야 될 뭐 상황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한 뭐 내용일 것 같아요. 좀 조금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 고생 많았고요. 복습 열심히 잘해주기 바래요. 알았죠? 복습!
복습 열심히! 알았죠? 자, 그럼 고생 많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수고했어요. 바이바이.